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대까지는 이제 중성접 접지 방식하고 유효 접지의 의미, 조건,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또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이번 세 번째 시간에서는 나머지 지금 삼상에 대한 잔류전압 부분, 그리고 유도장애에 대한 종류 부분, 그리고 방지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차폐선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답안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교재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자꾸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고 이제 또 뒤에 고장전류 쪽 가면은 또 어렵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것도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발전기 기본식도 알아야 되고요. 대칭자법도 알아야 되고, 1선 지락시의 고장전류 계산하고, 2선 단락시, 2선 지락시, 그리고 3상 단락시,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복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3상 송정선의 잔류전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상 송정선의 잔류전압을 설명하셔.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고 거기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한 4가지나 적용은 어디다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그 개요, 적용, 효과, 뭐 영향, 장단점, 뭐 대책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놔두시면은 키워드로 나중에 거기다 살을 조금씩만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보통의 운전 상태에서 중성점 전이는 대칭일 때는 중성점 전이는 0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상의 정정 용량의 차이로 중성점은 다소 전이를 갖게 된다. 그래서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을 경우 중성점에 나타나게 될 전이를 중성점 잔류전압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그 키워드입니다. 중성점을 접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압이 생긴다. 이게 중성점 잔류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죠? 연가라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성 시설로는 비정삼각형으로 배치돼요. 그래서 이런 잔류전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성점 잔류전압의 원인은 2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정상 상태에서의 원인. 두 번째, 과도 상태의 원인.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눠져야 된다는 얘기죠. 정상 상태, 과도 상태, 그 다음에 무슨 상태. 그게 뭐였었죠? 나중에 고장률을 계산하다 보면 차과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로 나눠지죠. 이런 부분으로 딱딱 그 존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정도도 어떻게 되죠? 과도 안정도,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나오죠. 그러면 먼저 처음에 가만히 있을 때가 정태, 그리고 약간 움직일 때가 동태, 그리고 급격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과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죠. 정상 상태는 연가가 불충분해서 대지 정정 용량 불평행에서 발생한다. 이건 연가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잔류전압하면 연가. 근데 과도 상태는 연가가 불충분한 부분이 아니라 개폐기, 차단계 개폐기가 3상 동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폐기가 떨어져줘야 되는데 동시에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전 용량이 불균형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또는 단선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정전 용량이 불균형하게 느껴진다 이거죠. 사고 부분에서는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차단기 쪽이 3상 동시 개폐 불가하거나 단선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정전 용량이 틀려지기 때문에 중성점의 잔류전압이 발생한다. 정상 상태에서는 연가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잔류전압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식을 계산하는 부분 CA 플러스 CB 플러스 CC분의 CA 가로 닫고 루트 안에 CA 그리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CA 마이너스 CB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식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 루트 3분의 V 해가지고 대지전압이 나오고요. 그 과정들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뒤에 중성점 잔류전압으로 인한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전압이 생기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접지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접지는 어떻게 단상 교류기 때문에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초래한다 이거죠. 전류가 흐르면은 뭔가 영향이 생긴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생기고요. 그 다음에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는 이 전압을 인해 가지고 직렬 공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 전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액터 접지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병렬 공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잔류 전압 때문에 직렬 공진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상 4선식 Y결선 방식에서는 전위 상승에 따른 전원 레벨 상승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에 대한 영향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해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안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잔류전압에 대한 대책. 잔류전압이 왜 일어난다 그랬죠? 영가가 불충분해서 일어나니까 대책은 영가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원인에 의해서 영향이 어떻게 발생되니까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가를 충분히 한다. 영가를 충분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대지 정정용량이 어떻게 된다? CA, CB, CC가 같아진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불평형할 경우 소리액터의 택값을 병렬 공진시켜버린다. 이렇게 이 L과 이 C의 값을 공진시키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류가 안 흐를 거 아닙니까? 왜? 잔류 전압이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지금 중성점에. 근데 이 소리액터에 병렬 공진시키면은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러면은 잔류 전압이 안 생기겠죠. 전류가 흐름으로써 생기는 거니까. 왜? 대지 정전 용량의 불균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충전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충전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하는 거죠. 중성점 잔류 전압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수식에서. 이게 중성점의 잔류 전압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요 C성분, 요 C성분에 의해서 이 전압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살펴보면요. A선의 대지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 EA하고 요 EN까지의 여기 부분이, 합계 부분이 여기 쪽에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A선의 충전 전류 부분은 요 전압, 그러니까 요 전압의 합계 부분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냥. 근데 여기 어떻게 되지? 점이 들어가 있죠, 점. 여기 바로 벡터라는 얘기입니다. 스칼라가 아니라. 그리고 IA는 J-CA에다가 이 전압. 그러니까 I는 R분의 V입니다, 지금. R분의 V에서, 예? V 값은 이 뒤에 게 된다는 얘기고요. J-C가 R 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J-C분의 1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거 분의 이거였으니까 얘가 올라온 거죠. 그렇게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성점을 접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는 여기 접지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겠죠. 얘는 지금 여기를 접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전위가 뜨는 거 아닙니까? 그 접지를 하지 않으면 얘가 이쪽으로 안 흐르겠죠. 얘도 이쪽으로 안 흐르고, 얘도 이쪽으로 안 흐르니까. 그때는 접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IA하고 IB는 흐르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된 요 값을 그대로 넣은 거죠. 요거, IA, IB, IC도 0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EN, 요, 중성점의 잔류 전압을 넣고, 다 계산을 해서 이 J-오메가의 부분도 다 없어집니다, 나중에 ET에서. 그래서 그걸 이쪽으로 놓고, 이걸 다 좌변에 있는 걸 우변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이와 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CA분의 이 부분이. 잔류 전압은. 근데 요걸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윗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EA가 없어지면서 나중에 CA12가 나오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뒤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에다 이 변수들을 넣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요 수식을 이용을 해서 다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0이니까 요 값을 다 대입을 한 다음에 이게 0이니까 요 EN을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다 나눠주면은 이쪽을 다 이쪽으로 넘겨준다 이거죠. EN을 이쪽에다 다 넘겨주면 이와 같이 이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거죠. 이쪽 반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근데 여기다 이제 EA, EB, EC에다가 이건
벡터도니까 이제 이 내용을 넣는다 이거죠.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이런 수식이 된다 이거죠. 왜? 여기서는 EN에다가 이런 부분 있지, 여기 지금 대지전압 E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 대지전압 E 부분이 여기다가 EA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나오고, EA에 A자승 EA를 넣으면서 이렇게 나오고, EA에 AEA를 넣으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A로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나중에 루트를 씌운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게 계산이 약간 복잡한데 요거는 여기서는 지금 설명을 안 드리고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보시고. 뭐 4분의 9, 4분의 1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4분의 뭐 3 해가지고 4분의 12가 돼가지고 3 나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빼지고 더해지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아시면은 이 애는 CA 플러스 CB 플러스 CC 요거하고 정전 유도장애하고 차이가 나는 건 여기분의 요거 하나밖에 없다. CS. 그럼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도 똑같아질 거라는 걸 여러분들 미리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위에는 루트를 씌운 게 이제 최소 자승처럼 해가지고 계산이 된 거고 이 2가 V 나누기 루트 3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연가가 충분하게 되면 CA하고 CB하고 CC가 똑같아지겠죠. 그럼 여기 부분이 0이 됩니다. 여기 부분이 0이 되고 여기 부분이 0이 되고 여기 부분이 0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얘도 0이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수식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이 변수들을 넣어서 요 수식이 나오는 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 없습니다, 지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른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없지만 제가 다른 자료를 항상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강을 하고도 안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지금 10 몇 분 정도가 지금 돼 있는데 한 10분 정도가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학원한테 자료들을 동시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 자료들을 홈페이지에다가 연결해 놓습니다.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제 그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메일 주소하고 만약 이 동영상을 듣거나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지 않고 제가 한 번에 다 보내드리니까 그걸 통해서 직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메일을 써주시면은 제가 어차피 지금 보내주시는 제가 6분한테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메일 리스트만 넣어가지고 그냥 같이 더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번째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중성점 잔류전압으로 인한 이상전압 발생을 설명하시오. 이건 이제 그 병렬공진에 대한 부분이 아닌 직렬공진. 아까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공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와 같이 전압이 들어가고 L이 들어가고 C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병렬공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얘기한 것처럼 중성점 잔류전압을 발생하게 되면은 얘가 직렬공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방식이 아닌 이렇게 L이 있고 C가 있고 그거를 전압이 바로 걸리는 직렬공진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전압이 걸리다 보니까 이상전압이 발생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재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건 이건 틀린 거죠. 왜? 여기는 중성점 잔류전압으로 인해서는 병렬공진이 아니라 직렬공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직렬공진이 발생하는 이 그림을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요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왜? 공진이니까 WL하고 WC에 대한 부분을 공진을 일으켜서 계산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비교적 낮은 잔류 전압에도 낮은 전류 IL이 흘러가지고 높은 전압이 발생된다. 직렬 공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액터는 병렬 공진을 이용하지만 연가가 불충분하면 잔류 전압으로 직렬 공진이 발생해서 이상 전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되고 수식 같은 건 공진이기 때문에 L과 C에 대한 공진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잔류전압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가지만 이제 유도장애에 대한 것들은 많이 나옵니다. 정전유도하고 전자유도장애에 대해서는 자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전유도장애는
지금 배우셨던 잔류전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유도 장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통신선과 전력선이 접근되어 있는 경우. 아까 삼상 잔류전압은 무조건 영가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근데 유도장애는 뭐라고요? 통신선과 전력선이 근접해 있는 경우에 유도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선과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정전 용량에 기인하는 게 정전유도장애다. 통신선과 전력선 간의 상호 인덕턴스에 기인하는 부분이 전자유도장애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 구분을 저어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접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고요. 자, 통신선의 전압 및 전류를 유도하여 장애를 일으킨다. 유도장애 종류가 뭐라고요?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조파유도. 영향을 주는 3인자가 뭐라고요? 전자유도 같은 경우는 EM은 마이너스 써보십시오.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어디다든 계속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3I 제로. 그러면 오메가까지는 뭐 저기고 M은 뭐다? 상호 인덕턴스다. L은 거리가 얼마만큼은 그 거리가 돼 있는지, 3I 제로는 지락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자유도장애의 원인 이건 어떤 때 발생하죠? 지락사고 시, 지락고장 시. 정전유도장애는 어때 발생하죠? 정상 상태에서. 예? 이런 것들을 딱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자유도전압 EM은 어떻게 된다? 이게 만약 정전유도장애다 EM은 예? 해가지고 여기 CA 플러스 CB 플러스 CC 플러스 CS분의 루트에 곱하기 예? 루트 3분의 V가 정전유도장애에서의 유도전압이고요. 전자유도장애에서 유도전압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가로 열고 3I 제로. 이걸 그냥 IG로 쓰기도 합니다. M은 상호 인덕터스, L은 거리, 이건 지락전류. 왜? 전자유도장애는 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요. 근데 뭐라고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도장애 종류, 방지 대책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유도장애는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조파유도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정전유도가 문제가 되고 고장시에는 전자유도가 문제가 되고 고조파에 의한 고조파유도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정전유도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송전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정전용량 불균형에 의해서 통신선의 전압을 유도하는 것. 전력선이 아닙니다.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전력선 측에서 대책을 하거나 통신선 측에서 대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차폐선을 이용해서 전력선 측에서 차폐선을 이용하는 거고, 통신선 측에 대한 대책은 이제 조금 이따 교재에서 살펴보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이 이제 틀려지죠. 정전유도장애가 나오니까 접지가 돼 있죠. 자, 전력선이 3개가 있고요. 통신선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라고요? 상호 정전용량에 기인한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IA, IB, IC가 흐르죠. 예? 근데 앞에서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게 없고 그냥 IA, IB, C만 있다 보니까 그거에 전리한 전류를 어떻게 그랬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랬죠, 거기서는. 정전용량이 어떻게 됐다? 요거에 대한 정전용량이겠죠? 여기. 이거하고 바로 대지로 보는 정전용량이겠죠? 근데 얘 그림은 틀리죠? 그러니까 그 정의를 생각하시고 그림도 명확하게 생각하셔야지만 됩니다. 얘에서는 어떻게 된다? 통신선과 상호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부분하고 얘하고 이제 대지 부분이 이제 CS, 대지 정전용량이 흐른다 이거죠. 요걸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IS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거 플러스 이거였죠. 아까 여기는 0이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면은 어떤 부분이 나온다. 여기 부분이 나왔죠. 아까는 여기가 0이라고 해서 다 썼는데 예?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지게 된다. 왜? 여기서도 ES 계산할 때 요 전압을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는 변압기의 중성점에 걸리는 요 전압을 계산했던 거고,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여기 전압을 계산했지 않습니까? 얘는 여기가 다 걸리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전압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요 정전 용량 하나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들어가는 것 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뭐냐? 여기 부분은 이렇게 세 개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왜? 이 세 개의 기인에서 여기에 연결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좀 넣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요거. 다 연결되는 부분 똑같으니까 그것만 알면은 여기까지 수식은 그냥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전 유도 전압은 뭐라고요? 주파수나 선로의 병행 길이에 무근하고, 병행 길이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뭐였죠? 전자 유도 장애. 변수가 그거였으니까. 송전선의 대지 전압에 비례한다. 왜? 여기 대지 전압이 2가 있지 않습니까? 연가가 완전하다 보면 이건 제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되냐? 연가를 충분히 하는 겁니다. 대지 정전 용량을. 그 차폐선을 설치를 합니다. 예? 통신선을 케이블로 해가지고 외피를 접질합니다. 또 피유도에선을 적절히 접질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책이 있다. 전자유도장애는. 그러니까 정전유도장애는 이제 삼상 잔류전압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상호, 전력선과 통신선의 상호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전자유도장애 때는 그림이 세선이 들어가서 땅까지 이렇게 세 개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차폐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전자유도장애는 뭐라고요? 송전선에서 발생한 자석이 통신선에 세교하여 통신선의 전압을 유도하는 것. 상호 리액턴스에 의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IA, IB에서 상호 인덕턴스 MA에서 통신선에 뭔가 인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인가되는 이 전압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3I 제로 L이었죠. 정상시 때는 이 부분이 0이기 때문에 안 뜬다 이거죠. 근데 지락전류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3I 제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제로를 넣은 겁니다. 상호 인덕턴스 병행 기름. 3I 제로는 세배 곱하기 영상전류는 지락전류가 된다.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평상시에는 삼상 평행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다. 그래서 EM은 0이다. 유도장애가 거의 없다. 근데 일선 지락 고장 시에는 이 값이 상당히 큽니다. 왜? 직접 접지이기 때문에. 한전이. 그래서 상당히 큰 지락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크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고려하는 것도 어떻게 되죠? 바로 이 전자유도장애를 더 많이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전유도장애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삼상 잔류전압이나 정전유도장애를 이렇게 물어보는 계산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산하는 문제는 나와도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는 별로 잘 안 나옵니다.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하지만은 전자유도장애는 문제가 됩니다. 지락전류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전자유도장애를 설명하시오라고 25점짜리로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차폐선에 대한 역할이 나가야죠. 왜? 방지대책에 차폐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통신선과 전력선 사이에 차폐선이 들어가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제 차폐선에 대한 역할을 물어보는 아까 Z1S, Z2S, ZS, Z12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전자유도 전압 계산식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수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전자유도 전압의 송전선에서는 650V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650V 나오죠? 그런 것들 이제 표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서에 보면 기본서 책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650V, 그 다음에 50V, 15V, 뭐 150V, 뭐 이런 그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배전선에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송전선은 650V다. 이거는 이해를,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까지는 다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아셔야죠. 이격거리를 크게 하고 병행기를 줄이고 3인자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3I 제로. 3인자, 상호 인덕턴스, 거리, 지락전류. 이격거리를 크게 하고 병행기를 줄여주면 얘를 줄여주면 작아지겠죠. 지락전류를 줄인다. 얘도 지락전류를 줄여주면 되겠죠. 차폐선을 설치한다. 그건 뭐죠? 인덕턴스를 줄여준다는 얘기죠. 예? 통신선에 절연 변압기를 넣어 구간을 분할한다. 거리를 줄여주는 거죠. 연필 케이블을 사용한다. 연필 케이블을 사용하면은 상호 인덕턴스를 줄여주는 거죠. 통신선을 적절히 접지한다. 지락전류를 또 줄여주거나 아니면 상호 인덕턴스를 줄여주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피레기를 사용하여 일정 값 이하를 억제한다.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뭐 이런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해당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고조파 유도장애는 간단하게 상형 주파수보다 높은 고조파 유도에 의해서 잡음장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코로나 같은 코로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고조파 유도장애가 나오면은 높은 부분이니까 상형 주파보다 높은 고조파 부분이니까 코로나 유도장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통신선에 잡음을 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은 변압기 3차 권선을 델타 개선해서 이런 3고조파를 제거를 해주거나 필터를 쓰거나 LC 공진을 방지를 해주거나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전자유도장애가 나오면 뭐라고요? 항상 일선 지락시가 문제가 된다. 전자유도장애 발생 원리를 보게 되면 일선 지락에 관련된 그 부분, 전력선과 통신선 간에 어떤 일선 지락 고장이 났을 때 자석에서 유기되는 그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수식이 나와야 되겠죠.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3, I 제로라는. 문제는 거기다 해놓고 그 밑에다가 M이 뭔지, L이 뭔지, 3, I 제로가 뭔지 항상 써주셔야 됩니다. 그림만 그리면 안 되고 그 그림에서 나오는 변수가 뭔지를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도장애 경감 및 차폐 효과. 어떻게? 차폐선을 설치를 해서 그럼 차폐선을 설치를 했을 때 그 차폐 개수가 나오죠? 1 마이너스. 기억나시나요, 지금? 자, 여기 둘, 셋.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얘는 Z1입니다. 얘는 ZS입니다. 얘는 Z2입니다. 얘하고 얘는 Z1S입니다. 얘하고 얘는 Z2S입니다. 얘하고 얘는 Z12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얘 부분에 의해서 유도가 되죠. 예? 지금 유도가 된다면서요. 그럼 1 여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요 앞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차폐 개선은 이 뒤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게 줄어들면 되겠죠. 그래서 Z12가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된다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유도돼가지고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그랬죠.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데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를수록 얘가 또 유도돼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얘가 이렇게 흐르면은 이런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하고 이 전류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여기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겠죠.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 얘 차폐선이 이 전력선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차폐선을 접지를 하죠. 접지를 하는데 이 접지를 하면서 이 접지장을 작게 해주면 이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그래서 Z12하고 이 ZS가 들어간다. 그 외에 이제 Z1하고 1S하고 Z2S는 이 위에 올라간다. 이게 차폐 개수다라는 거를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세한 수식은 뒤에 나옵니다. 전자유도 장애란 자석이 통신선에 세교하여 전압을 유도하는 거. 앞에서 또 설명드렸죠? 자, 이 그림 나옵니다. 이렇게 EM은 마이너스 J오메가 ML의 3I 제로 병행 길이가 어떻게 되고 다 설명드렸죠? 평행일 때는 0이다. EM은 0이다. 근데 언제가 문제가 되냐? 일선 지락 고장 시에는 큰 전류가 흘러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차폐선 경감 효과. 차폐선이 뭐라고요?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대지와 단락시킨 전선을 전력선에 근접하여 설치한 것. 대지하고 연결한 전선을 해줘야지만 전류가 흐르니까. 예? 차폐선 원리는 전력선의 영상전류, 지락이 발생됐을 때 왜? 이거는 지금 전자유도거든요. 전자유도는 일선지락 고장 시에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선의 영상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3배의 영상전류가 지락전류니까. 지락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자속이 차폐선과 통신선을 세교하면서 차폐선의 전압이 유도되어 유도전류가 흐르고 그 유도전류에 의한 자석이
통신선과 세교하게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압이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차폐선 때문에 유도되는 전압은 2분의 1 정도로 줄어진다. 왜? 뭔가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줄어들겠죠. 뭔가 하나 매개체를 거치니까. 근데 그걸 더 줄여주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좀 그 차폐선을 전력선에 가깝게 올려주면 차폐 효과가 커지니까 전압은 더 줄어들 것이다. 근데 평상시 때 그냥 그 개념으로 봐서는 중간에 차폐선을 설치하니까 2분의 1 정도로 전압이 줄어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차폐선 설치 시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을 살펴보면 아까 설명드렸죠? 요 개념, 요 개념, 요 개념, 요 개념, 영상전류. 여기 영상전류고 이게 차폐선의 유도전류죠. 제가 아까 그냥 I로만 썼는데 그 개념은 틀리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대지하고 단락을 시켰다고 그랬죠, 여기. 여기 다 접지성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전압원이 걸려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전압원. 왜? 전력선에 전압이 걸려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돼서 통신선에 전압이 발생한다 이거죠. 이걸 등가회로로 그리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 이거는. 자, 유도되는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V2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I0에 대해서 Z2를 곱한 전압이 발생한다 이거죠. 왜? V는 IR이니까. I하고 R인데 뭐라고요? 반대로 생긴다 이거죠. 반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다 이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또 어떤 전압이 있죠? 여기 흐르는 전압에 생기는 이런 전압이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류하고 이 부분에 의한 생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Z2S하고 I1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생기는 전압, 여기에서 생기는 전압의 합전전압이 여기에 생긴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수식을 다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렵지 않게. 이걸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부분은 그대로 나온다 이거죠. 예? 왜? 여기서 유도되는 전압은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부분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변환을 하다 보니까 이걸 변환을 해서 나온 거를 다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요거에 대한 처음에 생기는 영향 아닙니까? 나머지가 여기가 감쇄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요걸로 이렇게 서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요 정리하는 것들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콘셉트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차폐 개수를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폐 개수는 이와 같이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여기 요 안의 개수를 차폐 개수로 한다. 요거는 차폐선이 없는 경우엔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 왜? 이 차폐선이 없으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유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압이 되겠죠? 거기서 얼마만큼 감쇄되는지는 요거하고 여기에 대한 그 변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선에 의해서 뭔가 영향이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얘가 차폐 개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폐선을 전력선에 근접해서 설치했을 때, 차폐선을 통신선에 근접해서 설치했을 때, 영향이 틀려지니까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다 똑같은데, 요 안의 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요 안의 값이. 왜? Z1S, Z2S가 나오는데, 차폐선을 전력선에 근접해서 설치하면 얘는 부분은 줄어들겠죠? 얘의 영향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이 윗부분은 이게 남는 거고, 밑에는 Z12 부분은 빼고요. 이렇게. Z2S는 Z12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이렇게 상쇄가 돼버린 거죠. 위에하고 아래는. 원래 Z12가 있고 위에도 Z2S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얘는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빠진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통신선을 근접했을 때는 Z2S가 되는데 그때는 왜? Z1S하고 Z12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삭제가 됐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진다. 이겁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냥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차폐선의 자기 임피던스를 작게 하여 차폐선에 흐르는 전류를 크게 해주면 차폐 효과가 커진다. 이거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 차폐선은 전력선에 근접 섭취하여 차폐 개수가 이렇게 되는 상태로 설치를 하고 있다. 원래 차폐 개수가 앞에서는 이론적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차폐선은 어떻게 설치를 한다? 가공지선은 직경내로부터 송전선로를 보호하게 철탑의 꼭대기에
가설하는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나 철탑 대신 알루미늄이나 동선 사용해서 단락 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폐선의 임피던스를 작게 하여 이게 뭐라고요? 가공지선을 차폐선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유도전압 경관과 가공지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차폐선을 사용하고 있다. 원래 가공지선인데 그걸 차폐선으로 쓰기 위해서 왜? 자기 임피던스를 줄여줘야지 지락전류가 흐를 때 아까 차폐 역할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선 대신에 아연도금 강선을 쓰는 거죠. 그 아연도금 강선을 쓰면서 그 안에 통신선을 넣었죠. 그래서 가공지선은 OPGW가 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차폐 케이블의 차폐 효과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앞에서 보셨던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차폐 효과는. 근데 얘가 틀린 건 아까 어떻게 됐냐? 전력선 측에서 가공지선을 이용해서 차폐 효과를 했던 부분이고요. 얘는 통신 케이블에 외피에 차폐가 되어 있는 이런 차폐 케이블을 썼을 때 차폐 효과입니다. 개념이. 그게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폐 개념이. 아까는 전력선이 있었고 통신선이 있는데 별도의 차폐선을 끌고 와서 그거를 전력선에 가깝게 하느냐 아니면 통신선에 가깝게 하느냐에서 차폐 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배웠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뭐냐? 가공지선이 없습니다. 가공지선이 없고 이건 전력선만 있고 그다음에 통신선이 있는데 통신선에 차폐가 된 케이블을 썼을 때 차폐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는 겁니다. 그 그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딱 보시면은 전력선이 있고 통신 케이블인데 통신선 케이블을 어떻게 되죠? 차폐를 해버렸죠? 그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아까 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잘 안 보여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금속 외피의 자기 임피던스, 전력선과 케이블의 상호 임피던스, 통신 케이블과 도체와 금속 외피 간의 임피던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 뿐입니다, 지금. 개념은 똑같은데. 개념을 알고 계시면 여기도 그냥 넘어갑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가죠. 1-ZS분의 ZSC. ZSC는 얘 자체 그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얘 부분이 유도가 된다 이거죠. 여기 부분이. 케이블의 실제 유도제나. 왜? 여기 부분은 상쇄가 되니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쇄가 돼버리니까 원래는 ZS분의 Z12분의 이건데 상쇄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도 상쇄가 됐지 않습니까? 어디에 근접해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씩 없어졌죠. 그래서 얘도 근접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 것 뿐입니다. 그 뒤에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앞에 걸 알고 나면. 그래서 금속 외피가 없었을 경우에 유도 전압이기 때문에 차폐 개수는 이렇게 나간다. 여기서 SN은 똑같은데 ZSC가 나오죠. 왜? ZSC가 왜 나올 거야? 통신 케이블에 근접해서 차폐선을 했기 때문에 요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ZCS가. 그래서 요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접했을 때는 그 근접한 부분에 대한 임피던스가 위에 올라온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됩니다. 왜? 그게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작아진다는 건 전류가 많이 흘러준다는 얘기거든요. 전류가 많이 흘러서 빨리 감쇄를 시켜줘야 되니까. 임피던스가 작은 부분이 올라가는구나. 하여튼 밑에도 임피던스가 작은 부분이죠. ZS를 작게 해줘야 되니까. 임피던스가 작은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 외피의 임피던스가 작으면 차폐 개수가 커져서 작게 돼서 유도 전압이 작아진다. 그래서 통신 케이블 금속 외피 재질로는 임피던스가 작다는 건 도전율이 높다는 얘기죠. 왜? 전류를 많이 흘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철선보다는 동선이 도전율이 더 높겠죠. 이런 식으로 도전율이 높은 알루미늄 등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송전공학 6장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 장애입니다.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 방식 4가지. 뭐가 있었죠? 직접 접지, 두 번째 비접지, 저항 접지, 소리액터 접지. 근데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딱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성점 접지 다음에는 저항 접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접지를 보시고 마지막에 소리액터 접지를 넣으시는 게 낫습니다. 비접지하고 소리액터 접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비접지, 그 다음에 저항접지, 직접접지, 뭐 소리액터 접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든가. 그건 마음대로인데 소리액터 접지하고 비접지하고 비슷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혈접지 의미 조건, 장단점. 의미가 뭐라고요? 일선지락시 대지전압의 상승이 1.3배 이하입니다. 접지 개수는 0.75, 75% 이하. 근데 어디는 80%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75% 이하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어차피 계산상에 1.3배 이하로 하게 되면은 80%하고 거의 근접하니까 그냥 80%를 쓴 거고요. 1.75, 1.3, 1 나누기 1.3 하면 1.75인가요? 그렇게 될 겁니다.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x1분의 r0가 1보다 작다. x1분의 x0가 3보다 작다.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봇대에 전등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전봇대니까 밑에는 전부 다 X성분, 위에는 이제 전등이 달려있으니까 R0가 나오면 1이고, X0가 나오면 3이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림 그리는 거 그려주시고요. 장단점, 보선변피 계유충차, 예?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하다. 보선, 선로 및 기계 절연이 용이하다. 예? 보선변,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하다. 피레기 설치가 된다. 피레기 가격이 싸진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단점은 계유충차, 계통의 가도 안정도가 나빠진다. 지락전류가 많이 저하된다. 유도장애가 커진다. 충격이 커진다. 기계주는 충격이 커진다. 차단기에 대한 차단 용량이 커진다. 차단기의 차단 횟수가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살을 더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선변피 계유충차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서 왜 유효접지를 써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 써주시고요. 중성점 잔류전압 뭐라고요? 뭐가 나와야 된다? 항상 중성점 잔류전압하면 연가 불충분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가가 불충분함으로써 생기는 중성점 잔류전압,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았을 때 중성점에 나타나는 잔류전압이다. 이런 개념을 해가지고 연가 불충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CA 플러스 CB 플러스 CC분의 루트 CA 가로 열고 CA 마이너스 CB 가로 닫고 항상 CA가 나오면 그 다음에 CA CB입니다. CB가 나오면 CB 마이너스 CC CC가 나오면 CC 마이너스 CA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같고 뒤에 거는 그 다음에 일련 번호를 빼주시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지전압에 필요하기 때문에 루트 3분의 2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유도장애로 들어가서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조파 유도가 있다. 정전유도가 뭐라고요? 어떤 때 발생한다고요? 평상시. 중성점 잔류전압도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평상시하고 과도상태시. 평상시는 뭐라고요? 과도상태시는 뭐라고요? 삼상 동시개폐가 불가할 때 중성점 잔류전압은 단선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거기서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답안지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답안지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반복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도장애는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조파가 유도가 있는데 정전유도는 평상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예? 전자유도는 일선지락 고장 시에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고조파 유도는 고조파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고조파 유도에서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코로나 등이 발생한다. 그거 써주시면 되고요. 정전유도 장애에 대해서는 연가 부분하고 했던 그런 식의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전자유도 장애에서는 아까처럼 자석이 세교해가지고 전압이 뜨는 거니까 그때는 아까처럼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L의 3I0. 근데 정전유도장은 전력선과 통신선과의 상호 정전 영향 불균형이기 때문에 예?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된다? 중성점 잔류전압이 나왔을 땐 중성점이 이제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Y가 나와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중성점 잔류전압이니까 이 중성점의 전압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자유도장에서는 어떻게 됐죠? 이 그림이 있나요? 정전유도장에서는 그림은 이거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는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근데 전자유도장에서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통신선에 이렇게 자석이 세개하는 부분을 그려줘야 된다. 이 그림을 명확하게 이제 알고 나면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써 나가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려서 도식화하고, 그 다음에 계산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선 지락 고장 시에 이제 일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차폐 효과에 대해서 이제 차폐선에 대한 효과, 차폐 케이블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폐선 설치 시 유도장의 경감민 효과, 차폐 개수에 대해서 지금 바로 나올 수 있나요? 또? 자, 어딨나요? 1 마이너스. 뭐라고요? Z12가 먼저 나와야 된다, 항상. 예? 그 다음에 ZS. 그 다음에 1S, Z2S. 근데 이제 이걸 ZS를 먼저 내보내셔도 됩니다. 나중에 상쇄가 되는 건 얘가 없어집니다, 항상. 왜? 요게 임피던스가 차폐선이 주가 되니까, 차폐 개수니까 이거는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 예? 그래서 ZS를 먼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Z12 쓰면 Z1S, Z2S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는 어떤 게 남느냐는 어디에 근접하느냐. 전력선에 근접할 경우는 얘가 남고, 통신선에 근접할 때는 얘가 남는다는 이거죠. 그 임피던스가 작은 게 남는다. 그러니까 얘 임피던스가 작죠? 임피던스 작은 게 남는다. 여기도 임피던스가 작죠?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고 암기를 할 때 잘 안 되면 이런 방법으로 무조건 그냥 마인드화 하는 겁니다. 잘 안 될 때. 이렇게 해서 차폐 케이블의 차폐 효과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럼 잠깐 쉬셨다가 다시 이제 4번째 교실을 들어갈 겁니다.